토마토 농장을 새로 열고 싶은 청년 귀농인인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에서 자상으로 길러보면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파리 하나하나나 색깔까지도 컨펌을 다 하실 정도로 정말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블러스 대표 임세라입니다. 마블러스는 메타버스 스타트업인데요. 2015년 말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인큐베이팅 받으면서 창업한 회사이고, 저희 회사 영어 이름 보시면은 AR, VR, MR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실감형 기술을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마블러스가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주는 서비스를 우리 사용자들한테 주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창업은 했고요. 또 저희는 지금까지 B2C 기반의 실감형 기술이랑 메타버스로 실제로 서비스들을 좀 생활 친화적인 부분에 교육이나 식품 같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왔고, 최근에는 미국 매출도 B2C로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중기부에서 아기 유니콘 선정도 되었고, 서울시 4대 유망 기업에도 선정이 되고, 투자는 한 누적으로 100억 정도 계속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초 만에 해외 연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학연수를 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실감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베버리 힐즈라던가 해외에 아주 좋은 연수를 가는 경험들을 사용자들이 집이나 학교나 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창업 초기에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VR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VR 콘텐츠였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5G 세계 최초로 서비스 론칭이 되기도 했었고, 또 SK텔레콤 독점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해온 회사이고, 최근에 가장 인기 많게 론칭을 했던 것은 교육 메타버스의 민즈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학습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교육과 관계된 활동들을 할 때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플랫폼도 지금 론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메타버스 자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농업 분야의 공공기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메타버스랑 스마트팜 그리고 농업을 적용한 메타팜이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농업 분야가 조금 보수적이고 디지털 전환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좀 빨리 R&D 과제로 우선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실제 R&D 과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로도 빠르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국내에 당연하고 에이펙에서도 저희 사례가 한국의 디지털 전환 농업 분야 대표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좀 빠르게 재밌는 사례를 만들고 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선은 농업이라는 분야는 우리 삶의 1차 산업으로 되게 가까운 분야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귀농 인구라든지 굉장히 줄어들어서 국가에서도 기간 산업으로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게 굉장히 다방면에서 되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은 다양한 농업에도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스마트팜을 어떻게 하면은 농업이랑 좀 기술이랑 연관지어서 조금 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청년들이나 귀농인들도 스마트팜을 많이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기존에 그냥 노지에서 일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스마트팜 전환을 하게 되시잖아요. 문제가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런 시설들, 장비, 내가 눈으로 아직 설치되거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하는 경험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랑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교육을 하는 효과적인 툴을 만들자.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스마트팜을 가상으로 똑같이 옮기고요. 이거를 우선은 교육 툴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토마토 농장을 새로 열고 싶은 청년 귀농인인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가상으로 미리 이 운영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농업의 게임이나 유사한 가상현실로 3D로 구현하는 사례들은 예전에도 국내외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점은 실제로 저희가 되게 얻기 어려운 농업의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토마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팜에서 누적된 생육 데이터들, 잘 자란 거, 못 자란 거, 그때 온도, 기후, 어떤 세팅으로 있었는지, 환경 정보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에서 실제로 교육을 받거나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토마토를 이렇게 온도 세팅을 해서 가상으로 길러보면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토마토의 실제로 데이터 기반에 정말 예측해서 나오는 이거를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들을 저희가 대학교 연구소나 전문 회사들이랑 리딩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교육용으로 처음에 쓰였지만 실상은 스마트팜에서 좋은 퀄리티로 일단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생산성을 결국에는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좋은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농업이라는 분야에서 우리 삶에 나오는 그런 식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례라서 저희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베타 서비스가 론칭이 돼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가 전북 지역에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농업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계세요. 거기에서 R&D를 1년 동안 계속했고 또 최근에는 경북의 상주라든지 스마트팜을 조성을 크게 하고 있는 데들을 직접 가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혼자서 창업을 한 청년 기농인들이 이런 데랑도 같이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학까지 완전히 이 AI 모델까지 적용되는 것이 나오지는 않은 사례여서요. 그 중간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내년도나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요새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대규모의 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스마트팜 비율이 아직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경우는 스마트팜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제 규모나 인프라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주목하시는 점은 이렇게 한국이라는 IT 기술이 진보된 국가에서 또 지역 기반의 농업이 스마트팜이나 기술, 뭐 AI, 클라우드 요새 트렌드라고 하는 많은 기술들이 적용돼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삶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모델이 지금 완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와서 그 나라에서 생태계를 조금 더 개선해 준다거나 도움이 된다라면 좋다고 보셔서 투자 연계라든지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3D 모델을 실제 작물을 그 품종이나 전문가분들이 정말 이파리 하나하나나 색깔까지도 컨펌을 다 하실 정도로 정말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뭐 토마토 3D 모델을 쓰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이 스펙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고스펙의 디바이스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하나 더 신경 쓰는 건 또 시니어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스펙이 낮은 모바일 폰이나 접근성이 좋은 데서도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거를 1년 키워보는 경험을 1년 내내 모바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축하는 거, 뭐 2주로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성에 되게 좋은 편으로 지금 앱은 기획을 하고 만들고 있어요. 가장 사실 저희도 원하는 것은 VR 디바이스, 요새도 개선된 버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쓰고 사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7년, 8년 동안 실감형 분야부터 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디바이스나 인프라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이 PC나 이렇게 거대한 장비 가지고 그거를 하실 여력이나 관심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디바이스나 환경에 아무 변화 없이도 이게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한테도 중요한 챌린지였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쓰시는 분들의 행동 패턴이나 귀찮음이 바뀌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메타팜이랑 푸드버스가 별개의 사업이 사실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저희가 R&D를 하면서 스마트팜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농민분들이랑 친하게 됐고 또 현장을 알게 되잖아요. 가서 아, 딸기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퀄리티가 저희가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유통 채널은 기존과 거의 다름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스마트팜을 잘 교육시키고 수요를 높이고 뭐 생산성을 높이는 거 다 좋은 과제이고 공공이랑 같이 하지만 결국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나온 제품들을 어떻게 파는 것까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기존에 7년 동안 가장 잘해왔던 게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산업 특화적이거나 기술에 집약된 분야보다는 생활 친화적인 부분에서 고객들을 만나왔던 회사이잖아요. 우리 MZ세대 고객들이 식품은 어떻게 소비를 하더라?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딸기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메타팜의 풀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딸기가 나오는데 이 딸기를 우리 MZ세대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패키징이랑 굉장히 트렌디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중간에 유통 과정 없이 메타버스의 고객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머스로 바로 소화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지금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물건들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반대에 있는 겉에서 또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해주는 업체들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처럼 큰 회사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창업한 신진 브랜드 카페 아니면은 중소에 경북에 있는 어떤 커피나 이런 빵들을 파는 베이커리 이런 데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일단 디지털 전환을 할 수가 없으세요. 스마트 오더 요새 엄청 좋은 커머스 플랫폼 또 스타벅스에서 뭐 NFT로 뭐를 내겠다 막 대기업들은 빠르게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을 해가는데 중소 신진 브랜드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런 디지털 전환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신선식품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량이고 굉장히 취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새로운 제품을 빵이나 커피 말고는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걸로 샐러드도 한번 만들어보자 같이. 매장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스마트팜의 농가의 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도 받을 수 있고 퀄리티도 보장이 되고 또 하나가 푸드버스에 있는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공급 컨트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상품 기획부터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메타팜이랑 푸드버스가 사실상 하나의 비즈니스로 통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게 그래서 중동 시장이나 최근에 해외 시장에서도 온라인 커머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판매되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재미를 느끼고 계셔서 물론 기존에 너무 많은 대형의 커머스나 식품 쪽에도 이미 거대한 플랫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잘하는 것들 또 앞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의 좀 기회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지금 단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느낀 게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용자들은 관심이 없고요. 어렵게 느끼세요. 그래서 매장에서 아무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입하세요란다는 거에 누가 반응을 할까?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원래 없던 거 사실 수 있거나 스탬프 찍고 경험하는 것들 여기서 하시면은 계속 보상이 들어오고 또 하나가 요새 저희 고객들이 친환경, 유기농, 비건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반응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제품들이 싼다고만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패키징이나 가치도 중요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생산돼서 왔을까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면 단순히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소통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안 씁니다. 그걸 고객을 유치하려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매장에 오신 분들이 이 앱을 깔아서 쓰고 앱에 가입을 하게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가치들이 있네라고 자연스럽게 오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비를 쓰지 않고도 지금 회원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가보지 못한 지역의 매장 체험을 일단 하실 수 있게요. 실감형 기술 저희가 원래 잘해왔던 걸로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혜택을 드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팜에서 잘하는 처음부터 체험하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키워드를 잡은 게 도시농부였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주로 타겟팅하는 스마트팜이나 중소상공인 브랜드들은 이미 서울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기보다는 다 지역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실제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방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농업은 여전히 재밌어하고 키우는 거, 우리가 먹는 거 같이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 MZ세대 유저들, 아이들이 스마트팜에 잘하는 걸 저희는 카메라도 있고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게임처럼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처음에 내가 먹는 작물이 어떻게부터 자라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재밌는 포인트가 아쿠아포닉스 같은 스마트팜의 종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수경재배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앱에 접속했는데 당장 가지 않아도 지방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팜에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계속 미션으로 게임처럼 즐긴 게 실제로 집에 배달이 와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로 서비스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마블러스를 창업했을 때는 가상이라는 키워드에 원래는 주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지리적인 거, 경제적인 이슈나 아니면 뭐 신체적인 부자유로 인해서 내가 현실에서 제약을 겪는 것을 가상의 세계에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의 꽂힌 포인트,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가명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마블러스 이름도 그렇게 짓게 됐고 근데 저희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가상의 세계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않았나 반대로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냐면은 플랫폼이나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만 인프라, 네트워크, 요소 기술 굉장히 하나만 개선된다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너무 꿈만 꾸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상의 세계에서만 살게 하는 거를 너무 빠르게 꿈꿨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그 IT 회사로 포지셔닝을 했지만 반대로 사업을 하면서 더 보게 된 것은 오프라인의 실제 사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피지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피지털이라는 건 모든 이 업계나 저 같은 경우도 가상세계에 너무 집중을 했다면은 그 방점을 오히려 오프라인이나 실제 삶에 조금 더 옮겨오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이 사용자들한테 메타버스나 NFT나 어려운 키워드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꿨던 전환을 조금씩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 답을 좀 가장 빠르게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도 그렇고 아이들은 요새 워낙에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게 메타버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친숙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중들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정의하거나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근데 우리 삶을 바꿔놓은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의하진 못했던 것들이 전 많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고 보니까 불편했더라. 요즘엔 그런 서비스가 더 많다라고 봐요. 내가 불만족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것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농업, 교육이라는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친숙한 분야에서 하나씩 시도를 하는 것들이 쌓였을 때 저희는 몇 년 후에는 이게 내가 진짜 불편했고 저런 콘텐츠를 보는 게 재밌다고 느꼈었네. 그때는 그랬구나라는 게 좀 나중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